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이자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최근에 알레르기 환자가 많아서 앞에서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봄철이 되면 꽃가루 알러지가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말하지만 장미꽃이나 아니면 이런 백합 같은 그런 꽃에 의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나무에서 날려오는 화분을 화분하다 보니까 꽃가루 이렇게 돼서 꽃가루 알레르기 하는데요. 사실은 화분에 송화가루 같은 화분이 날리면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풍매하라 그러죠.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리면서 우리가 수정이 되는 그러한 꽃가루를 말합니다. 그래서 꽃가루는 1월 말 또는 2월부터 시작되는데요. 2월부터 시작돼서 길게는 7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6, 7월까지. 이렇게 빨리 나타난 이유는 온난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꽃가루 하면 일본이 떠오르는데요. 일본이 가장 심한데 꽃가루 알러지 환자들이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꽃가루 알러지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말 정도 되면 환자들이 오시기 시작하고요. 3월 초부터 조금씩 오시기 시작합니다. 4월 달이 되면 가장 피크고요. 5월 달까지 되고 최근에는 6월 달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꽃가루는 일본에는 가장 유명한 게 삼나무 알레르기인데요. 삼나무가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삼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실 삼나무는 나무로서 아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인공림으로 아주 많은 조성을 하면서 삼나무 알러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나무가 많은데요. 삼나무는 고급 원목이기 때문에 삼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일본에서 알러지가 많이 생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2월 달에서 4월 달에 생기는 알레르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론 일본에서 온 삼나무 생각할 수 있고요. 오리나무, 그리고 개암나무가 2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증상을 생기고요. 그리고 4월 달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도토리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참나무, 그리고 자작나무,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5월달, 7월달 되면 5월에서 7월까지는 송화가루, 우리 차에 보면 막 송화가루로 얼룩이 질 정도로 많이 생깁니다. 송화가루는 의외로 알레르기는 크게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화가루는 입자가 다소 굵고요. 좀 작은 알레르기 원인들이 알레르기를 심하게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레르기는 우리가 책에는 나와 있는데, 이러한 알레르기가 생길 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갈 수 없지만 호주라든지 따뜻한 데로 가면 증상이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송화가루가 날리기 시작할 때, 또는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할 때 황사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텍션이 잘 되는 마스크를 쓰는 게 첫 번째겠죠.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요. 꽃가루를 이제 예방하려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경이라든지 선글라스를 쓰고요. 그러니까 곳곳을 막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 왔을 때는 샤워를 하고 손도 씻고 빨리 씻어줘야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없어지고요. 몸에 묻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옷도 틀고요. 가급적이면 창문을 닫아서 알레르기 물질이 안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창문은 닫아야 된다고 했지만 진먼지나 동물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랑 꽃가루 알레르기가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가족들 중에서 진먼지 있는 사람, 꽃가루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공기가 안정한 오후 2시쯤에 창문을 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갔을 때는 없을 때 환기를 시키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문을 이제 닫고 나면 집 안에 환기 같은 거는 공기청정기를 뭐 돌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집안 공기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쾌적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레르기를 피하고 막는 게 알레르기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알레르기가 일으키는 곳곳에 증상이 생기는데 눈이 간지러운 경우도 있고 비염이 오는 경우 있고 천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오기 전에 벌써 2월 달부터 뿌리거나 흡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막상 알레르기가 와서 증상이 생기면 뿌리고 흡입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증상이 있을 때 미리 시작하고 있으면 훨씬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가 왔을 때는 항히스타민이나 약물 치료를 또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증상이 생긴다면 우리가 꽃가루 알레르기 면역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혀에 녹여 먹는 면역 치료가 되지만 꽃가루 알레르기는 아직 연구가 덜 된 것도 있지만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서 3년에서 5년 정도 면역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를 줄이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원인 회피를 하고 그리고 스프레이 그리고 흡입제를 사용해서 점막을 정상을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면역 치료를 해서 아예 알레르기를 면역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해야 꽃가루 알레르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증상이 너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세 가지 치료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오공 작가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애완동물 알레르기를 어떻게 줄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